네, 뉴스테이블 더불어민주당 지상록 전 창원시 의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앞서 이쪽으로 바로 모셨어야 되는데 네. 오늘 그 여야 입장을 동시에 들어보려 하다가 여당 쪽에 좀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주, 다음 주 나눠서 들어볼 텐데 오늘은 또 야당의 입장 먼저 들어보겠고요. 앞서 지상록 의원께서 자리를 먼저 데워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24일간의 일정으로 다음 달 8일까지 전개가 된다고 하는데 정부 여당에 대한 그 공격, 뭐 질의, 질타 이런 것들이 좀 다양하게 당연히 야당 입장에서 나올 것이다. 많은 분들이 예상하실 텐데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뭐 가장 손꼽히는 격전지라고 할까요? 센 맛이 느껴지는 그런 지점이 어딜까요? 뭐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제 워낙 많은 일들이 끊임없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뭐가 있었는지 가물가물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준비하면서도 매번 머리가 아픕니다. 왜냐면 뉴스가 너무 많아요. 네, 뉴스가 너무 많아서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부터 해서 뭐 잼버리 사태, 그리고 이태원 참사, 뭐 오송 지하차도 참사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좀 강력한 부분은 김건희 여사의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문제, 그리고 고 해병대 이제 최상병 사건 등이 가장 강력하게 이제 될 것 같은데요. 취임 2년이 다 되었는데도 과연 윤석열 정부가 또 전 정부 탓을 할 것인지 그것이 이번 국감의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국감을 두고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임 정부의 잘못을 청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오늘 야당의 입장에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국정감사 시작이 됐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경남 방송이지 않습니까? 경남도민들이 좀 어떤 현안에 주목하면 좋을까요? 경남의 이제 국정감사의 피감 기간은 27개의 기간이나 되거든요. 그래요? 제법 많은 기간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할 게 지금 아무래도 BNK 경남은행의 대출금 횡령 사건. 그리고 LH 본사가 진주했기 때문에 LH의 부실 사태, 그리고 또 창원의 이제 오랜 수건 사업인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의과대학 설립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지역과 함께 창원대학교도 함께 의과대학 부분을 언급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벌써 우주항공청은 뜨겁던데요. 네, 우주항공청은 지금 벌써부터 좀 뜨겁더라고요. 그거는 우주항공청뿐만 아니라 지금 경남에는 재료연구원도 있고요. 그리고 전기연구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큰 연구소들이 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과학을 좋아하는 윤석열 정부가 R&D 예산을 많이 삭감했던 문제 때문에 지금 큰 문제를 떠나서 조그마한 기업들에도 이러한 문제들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대표적으로는 BNK라든지 LH를 한번 둘러봐야 되겠지만 그뿐만 아니라 창원 우리 경남은 바닷가를 두고 있기 때문에 바닷가에 대한 문제도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지금 국회의원들이나 보좌관들의 말을 따르면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자료 요구를 하는데 자료 요구가 전혀 오지 않는다고 해요. 뭐 어떤 이유가 1차 방류를 할 때 우리 정부의 요원들이 가기로 한 그 요원들의 명단을 달라 그리고 역할을 달라고 했을 때 정부의 대답은 모른다 아니면 IAEA가 불편해한다. 이러한 답변을 하면서 자료 요구를 안 한다더라고요. 사실 방류 전이나 거의 스탠스가 좀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전혀 다를 바가 없고 투명하게 이걸 공개를 한다고 했는데 전혀 투명하지 않게 하고 있다. 국회에서 자료 요구를 하면은 자료를 주는 것이 너무 당연한데 전혀 그러한 행동을 보이지 않고 2차 방류에 대한 문제도 걱정이 많고요. 그리고 조금 하나 더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 저희 지금 창원 성산구가 공장도 많고 여러 가지 기업들 노동자들 많은 상황인데 성산구의 모 의원께서 탕후루를 국정감사에 소환하셔서 그렇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바바리맨을 잡아야 되는 상황에 바바리 코트를 못 입게 하려는 것이 아닌지 이런 탕후루 사건을 보면서 과연 성산구의 주민들, 창원 시민들께서 얼마나 허탈하시겠습니까? 지금 R&D 예산 삭감해서 동네 지역에 일이 안 되게 생겼는데 탕후루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 다 어렸을 때
우리 지역에서 뭐 뽑기 달고나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렇죠. 어릴 때 많이 먹었죠. 드셨을 텐데. 네네. 예, 요즘 뭐 탕후루가 인기여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국감 일정이 좀 길게 펼쳐질 예정이니까 오늘부터 네. 시작이니까요.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지상록 전 창원시 의원과 함께하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는 국민의힘 네.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정감사 첫날이니까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모셨으니까 민주당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네. 추석 연휴 앞두고 뭐 그 전에 아시안 게임 기다리신 분도 많겠습니다만 초미의 그 관심사가 네. 이재명 당 대표의 네. 뭐 거취라고 할까요? 어떻게 네. 될지. 왜냐하면 네. 구속영장이 청구됐었기 때문에 기각이 될 것인지. 그런데 그 전에 체포동의안이 네. 국회에서 가결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네. 분위기가 좋지 않았는데 네. 어쨌든 지금 야당은 환호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그러면서 뭐 한동훈 장관을 또 비난하는 세력도 있었고 네. 동시에 내부에서는 가결했던 그 사람들 색출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뭐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오늘 처음 알았는데 뭐 수박 감별기 이런 게 인터넷에 등장했다고 네. 하더라고요. 저도 네.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제 수박 감별기에 대해 처음 알게 됐는데요. 예. 민주당 일원인 저도 이런 내용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이슈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일부 당원들이나 아니면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좋아할 만한 멘트가 아닌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많이 좋아하면은 뭐 어떤 식으로 좋아할까요? 뭐 내부에 저런 갈등이 계속 생기고 있구나, 균열이 있구나 이렇게 좋아할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내부 분열을 일으켜야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반사이익을 얻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자중질환을 일으켜 준다면 더할 나위 없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그 체포동의안을 던진 것 자체가 민주당의 자중질환을 만들기 위한 그 목표였다고 보고요.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국민의힘에서는 목적한 바를 다 이뤘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그 뭐 개딸 이용해서 참 이게 뭐 제대로 된 정당이냐, 뭐 공당이냐, 국무위원 후보자 지금 냈더니 뭐 다 안 된다 그러고, 뭐 주랭랑했다 그러고, 이재명 당 대표 흔드니까 뭐 내부든 외부든 상관없이 다 공격하는 것 같고, 이렇게 비판을 할 수도 있겠네요. 개딸이라는 용어를 되게 많이 사용하면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개딸을 되게 비난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번 제가 더 되묻고 싶은 게 개딸이라는 지지자들이 뭐 태극기 부대처럼 뭐 구구적인 활동을 했나요? 아니면은 집회에 나가서 위법적인 그런 활동을 했냐고 되묻고 싶거든요.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냥 개딸이라는 것은 민주당의 일원이고 이재명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거든요. 개딸을 욕하는 것은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흔들기 위한 하나의 일원으로밖에 안 보고요. 원래 타 정당의 세력을 타 정당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국민의힘에서 개딸들을 욕을 하는 것은 거슬린다는 것이고 그 거슬린다는 것은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좋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만약에 거슬린다면 총선이 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성큼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거슬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더군다나 그런 것이 지금 국무위원 임명하는 데 있어서 절차가 절대 순조롭지는 않습니다.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일단은 김행 여가부 장관은 앞서 제가 언급해 드렸었는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뭐 김행 후보자 뭐 주랭랑 쳤다 해서 뭐 김행랑 뭐 이렇게 부릅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또 민주당발 가짜 뉴스다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 좀 어떻게 풀어주시겠습니까? 지금 최근 국민의힘의 입장이나 태도를 보면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대답 그리고 자기들한테 불리하거나 좋지 않은 대답은 모두 게 다 괴담이고 가짜뉴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서 오히려 본인들이 스스로 가짜뉴스와 괴담 선동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반문하고 싶고 지금 MBC 바이든 날리면 사태로 전 대한민국 국민을 청각 이상적으로 만들었던 국민의힘입니다. 이걸 보면서 또 며칠 전에 유인촌 장관을 임명하기 전에 배현진 찍지마 다음 말인가요? 그렇죠. 배현진 국회의원이 찍지마 XX를 한 음성이 있는데 그걸 보고 그러한 말을 한 적은 없는데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와 진짜 어마어마한 정신승리다 이거는 다시 한번 감탄을 했고요. 우리가 주위에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거짓말 하다가 안 되면 나중에는 우기기 시작하거든요. 거짓말 하다가 안 되면 우기기 시작해요.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이 거짓말 하다가 가짜뉴스도 하다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우기기 시작한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오늘 그 방통위 대상 국감에서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가짜뉴스 연내 종합대책 수립한다고 네. 밝히기도 했다고 하는데 본인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짜뉴스고 괴담이고 그리고 뭐 권인숙 위원장의 사과가 먼저라는 그런 말씀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죠. 예. 저는 권인숙 위원장의 사과가 있기 전에 김행 같은 사람을 후보자로 지명한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국민들께 사과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만약에 사과를 해야 될까요? 정부 여당에서는 당연히 적임자로 평가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적임자로 평가를 했지만 인사청문회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을 해명도 전혀 하지 못하고 이맹랑이라는 말처럼 자료 제출도 하지 않고 자기가 나가버렸거든요. 그렇죠. 이 저희가 회사에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 취직을 하려는 구직자가 면접 질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면접장에 나가버리면 그 구직자를 써줄 회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민주당에서는 그 김행 방지법입니까? 예. 2020년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지 처음으로요. 23년 만에 후보자가 도망간 적이 처음입니다. 이런 적은 뭐 미국에서도 찾기 힘들다 이런 표현 많이 이거는 하더라고요. 정말 국회를 그냥 무용지물로 만들겠다는 거고 하루하루 새로운 정말 역사를 써가고 있다. 너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짧게 듣고 다음 이야기 넘어갈 건데 김행 장관은 장관이 될까요? 대통령이 왜냐하면 그 전에 두 장관을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김행 장관은 정말 역대급 지명자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나 지금 행동을 보면요. 워낙 상식적이지 않고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김행 후보자도 저는 임명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 국감 일정 중에 더욱더 뜨거워지겠네요. 네, 한 가지 이제 윤석열 대통령 김행 후보자뿐만 아니라 지금 이동관 방통위원장이나 유인촌 장관을 임명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공통점을 찾았는데 이 두 분 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수사를 한 사람들이거든요. 본인이 수사를 한 사람들을 지금 다 임명을 했어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어떤 영화를 보면 비리 경찰이 범죄자들 모아서 아주 큰 범죄를 계획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런 영화를 보는 것 같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중에 삼류 바보들을 데려다가 뭐 국가를 해먹으려고 한다 이런 발언을 직접 하신 게 있거든요. 저는 그 발언을 보면서 김행 후보자 임명하는 거 보면서 이거는 삼류 바보가 아니고 거의 뭐 13류, 14류를 데리고 얼마나 크게 해먹으시려는 건지 정말 궁금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또 총선 이야기도 해야 됩니다. 주어진 시간이 역시나 짧기 때문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이분의 행동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부산 해운대갑 3선의 하태경 의원, 국민의힘 의원이 당장 몇 달 전이었나요? 그때만 해도 본인의 지역구를 지키겠다, 뭐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서울 출마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건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 시점에서. 뭐 본인의 의지를 제가 뭐 이렇게 정확하게 딱 말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본인은 멋있게 난 서울로 가겠다라고 했지만 소위 간보다가 안 되니까 서울로 도망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어떤 간을 봤을까요? 뭐 다른 간이 들어왔다는 지금 그런 얘기 때문일까요? 이 영남권에 PK 소위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이 아주 높은 지역에 깃발만 꽂으면 된다는 곳에는 이미 용산 차출설 그리고 검사 차출설들이 많이 돌고 있거든요. 대통령실이라든지 대통령 측근이 온다 뭐 이런 설들. 그렇죠. 대통령 측근 그리고 뭐 검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소문을 본인들만 부정을 하고 있지 실제적으로는 거의 소문이 다 난 상태거든요. 하태경 의원도 자기가 보다가 뭐 나는 서울로 가겠다 멋있게 했지만 이거는 부산에 있어 갖고는 안 되겠다. 그럴 바에는 내가 일찍 멋있게 서울 가는 척을 한번 해보자.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본인이 눌러 앉아서 또 한 번 도전하는 게 아니라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요즘 뭐 청년 정치인들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뭐 기회도 한번 줄 수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대통령 측근 이런 것들은 다 설에 불과하니까요. 아직까지는. 청년 정치인에게 뭐 기회를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새로운 인재 발굴의 기회도 될 수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공천 기간이 되어서 그 후보자가 청년이라든지 아니면 새롭고 이제 좋은 인물이 된다면 우리가 나중에 그래서 이랬구나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는 검사설을 피해서 도망갔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 국민의힘 얘기를 해봤는데 그러면 이제 경남에서 민주당 살펴보면 경남도당 위원장 그 양산을의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력이 화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남도지사까지 지내셨고 군수도 장관도 하셨고 이장으로부터 뭐 장관까지 했으니까 뭐 정치계에서는 되게 이례적이고 좀 상징적인 인물이죠.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과 뭐 단순히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여권에서는 이런 지금 행동이 있었으니까
김두관 의원도 좀 여권에서 관심 있게 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뭐 실제로 뭐 들은 바나 있으십니까? 양산 의뢰 지역에서 지금 열심히 준비를 잘 하고 계시고요. 예. 오히려 이제 여권 측의 대항마들을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전 지역위원장은 나동희 시장 같은 시장에 당선이 되셨기 때문에 예. 지역위원장 물러나셨고 한홍문 전 도의원이 지역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한홍문 도의원과 아마 붙으실 가능성이 제일 큰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뭐 국민의힘에서 자객을 보낸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신데 양산을이 그렇게 국민의힘에게 좋은 밭이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객을 보내려고 하지만 자객들이 서로 오지 않으려고 한다. 예,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네.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1분여 남아 있는데 네. 그 전국적인 선거로 지금 비춰지고 있는 보궐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물론 총선을 앞두고 있고 최근에 뭐 여야 갈등이 워낙 극심하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네.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 보궐선거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 그 이재명 대표도 그 몸 상태가 좋지 않은데 지원 유세에 나서기도 네. 했었고요. 뭐 여권 측에서는 이미 뭐 패하더라도 그 몇 퍼센트의 뭐 격차를 피하는지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의견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자, 어떻게 좀 의미 부여를 하면서 지켜보면 좋을지. 왜냐하면 우리 지역과는 사실 뭐 투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상관없습니다만 네. 도민들의 관심이 분명 필요한 대목 같거든요. 예. 도민들의 관심뿐만 아니라 이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그러한 선거가 될 것 같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선 여부를 떠나서 조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많이 나와야 윤석열 정부도 국민의 눈치를 조금 보지 않을까 예. 예, 그런 생각이 드는 선거일 것 같습니다. 격차가 좀 많이 클 거라 보십니까? 민주당 승리는 당연히 얘기는 하시고. 네, 격차가 네. 많이 커야 되는데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30%가 나오는 걸 봐서는 네. 한 30%는 나오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지상록 전 창원시 의원과 함께했고요. 다음 주는 국민의힘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